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48시간 안에 여러분이 꿈꾸던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에 갇혀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매일 같은 루틴, 같은 걱정, 같은 한계.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힘을 깨우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혁명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장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이 신비로운 장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이 장 속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내면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 슬픔, 희망, 두려움, 이 모든 감정들은 사실 특정한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에너지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양자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혁명적인 연구는 이 놀라운 상호작용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우리의 의식,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물질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발견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머릿속 생각이, 여러분의 가슴속 감정이 실제로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현실을 창조하는 예술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붓이 되어 우리 삶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좋든 나쁘든 모두 여러분이 그려낸 작품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힘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했고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과 감정을 품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현실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 강력한 도구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부정적인 감정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과거의 아픔이나 두려움을 떠올려 보세요. 그 감정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곤 합니다. 마치 끝없는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죠. 이 감정들은 단순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서서히 갉아먹고 우리가 원치 않는 현실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성장의 기회를 피하게 되고 결국 정체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 패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강력한 도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해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몸과 마음의 감각을 관찰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바라보고 놓아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제한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현재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규칙적인 명상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잡초 부정적 감정과 가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아름다운 꽃 긍정적 에너지 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 에너지가 재조정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 상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정적 감정의 순환을 깨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명확히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자신의 꿈을 떠올려 보세요. 그 꿈은 얼마나 선명한가요? 손에 잡힐 듯 생생한가요? 아니면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희미한가요? 우리의 꿈이 선명할수록 그것을 현실로 만들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Manifestation, 즉 원하는 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명확한 의도입니다. 이는 마치 우주에 주문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레스토랑에서 주문할 때 맛있는 걸로 주세요 라고 하지 않잖아요? 정확히 어떤 메뉴를 원하는지 말하죠.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고 싶어요 라는 막연한 바람 대신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가요? 그 성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 5년 내에 연간 매출 10억 원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매일 아침 홈오피스에서 일하는 나의 모습처럼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더 나아가 그 성공을 이뤘을 때의 감각적 경험까지 상상해보세요. 성공의 기쁨을 느낄 때 당신의 심장은 어떻게 뛰나요? 손바닥에는 어떤 감각이 느껴지나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상상하면 할수록 그 꿈은 더욱 선명해지고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의도를 설정할 때는 긍정적이고 현재형으로 표현하세요.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있다로 말이죠. 이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진정한 매니페스테이션은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선명한 비전은 마치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목표에 정확히 정렬시키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기회와 자원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선명한 비전을 가졌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기분이 어땠나요?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고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나요? 이런 감정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혁신적인 연구에 따르면 기쁨, 감사, 사랑과 같은 높은 차원의 감정들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넘어 우리의 에너지 진동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높이는 것과 같아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더 맑고 선명한 소리가 들리듯 우리의 진동이 높아지면 우리가 원하는 현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높은 감정들을 일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편안한 잠자리, 따뜻한 아침 식사,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 등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거리가 많답니다. 이렇게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또한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음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맛있는 커피 한 잔의 향기, 따스한 햇살, 좋아하는 음악의 멜로디 등 우리 주변에는 기쁨을 주는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충분히 느끼고 즐기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시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히 기분 전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전반적인 에너지 상태를 높이고 매니페스테이션 과정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높은 진동 상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현실이 마치 자석에 끌리듯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법의 화폭과 같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그리는 이미지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씨앗이 됩니다. 시각화의 힘은 바로 이 마법의 화폭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각화를 그저 공상기나 백일몽으로 여기지만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고해상도 가상현실 시스템과 같아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를 상상하며 손가락을 움직이는 연습만 해도 실제 피아노 실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시각화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신경 회로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해서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야 합니다. 단순히 목표를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상황에서의 소리, 냄새, 촉감, 심지어 맛까지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꿈꾸는 집을 시각화한다면 문을 열 때 손잡이의 차가운 감촉, 마룻바닥을 밟을 때의 아늑한 소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의 향기 등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생생한 시각화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양자장으로 퍼져나가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우주에 주문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10-15분씩 시간을 내어 원하는 미래를 시각화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직전처럼 뇌파가 안정된 상태일 때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시각화를 할 때는 현재형으로 상상하세요. 나는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성공했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뇌는 그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시각화 과정에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감정에 집중하세요. 그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때 느껴지는 기쁨, 자부심, 만족감 등을 충분히 음미하세요. 이런 감정들이 매니페스테이션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멜로디라면 행동은 그 멜로디를 현실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악기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곡을 마음속으로 그려도 실제로 연주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음악을 들을 수 없죠. 매니페스테이션의 과정에서 행동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감정에만 집중하며 행동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말로는 풍요를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늘 부족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주는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될까요? 행동은 단순히 물리적인 움직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강력한 선언문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단순히 그것을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오늘부터 5분이라도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우주에 나는 정말로 건강해지고 싶어 라고 외치는 것보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재정적 풍요를 매니페스테이션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찾아보세요. 매일 동전 하나라도 저금통에 넣는 습관을 들이거나 재테크 관련 책을 한 페이지씩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에너지와 마인드셋을 서서히 풍요의 방향으로 정렬시킬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개선을 원한다면 어떨까요?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 어린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전해보세요. 이런 작은 친절의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 에너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들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발성 행동은 잔잔한 물결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인 실천은 강력한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이 파도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향해 우리를 밀어주는 힘이 됩니다. 또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화되고 이는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행동과 믿음이 서로를 강화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큰 목표와 현재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 사이에 간극을 어떻게 메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즉각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끈기를 유지하며 계속 전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거대한 정원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바로 다음 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씨앗을 파내어 자랐는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믿고 기다립니다. 매니페스테이션의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니페스테이션을 마법처럼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물론 때로는 놀랍도록 빠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꿈꾸는 현실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신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내심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하지만 이 인내심이 과도한 집착이나 조급함으로 변질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고 매니페스테이션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일 시각화를 하고 높은 진동의 감정을 유지하며 자기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운명의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왜 아직 안 오지? 라고 초조해합니다. 이런 불안과 의심은 마치 정원의 꽃봉고리를 억지로 벌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기다려야 할 때 억지로 열려고 하면 꽃은 피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매니페스테이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걱정과 의심은 우리의 에너지를 낮추고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신 우주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이 반드시 꽃을 피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이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올바른 에너지를 유지하고 필요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올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작은 변화와 성장에 주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큰 목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진전들에 감사하며 기뻐할 때 우리의 전반적인 에너지 상태는 높게 유지됩니다. 또한 매니페스테이션의 과정을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면 현재의 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목표를 이루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도 있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성장을 즐기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세요. 인내와 신뢰의 균형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이 밀려오고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자신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진정으로 최선인 것 사이의 차이가 있다면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주의 지혜를 신뢰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에너지는 마치 정교한 악기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조율이 필요하죠. 매니페스테이션의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에너지 관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원하는 결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에너지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쏟아지는 뉴스와 SNS,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복잡한 인간관계 등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때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끕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높은 진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마주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정화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간의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날의 의도를 설정해 보세요. 이는 마치 악기를 연주하기 전 조율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의 에너지를 활성화하세요. 꼭 격렬한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요가, 스트레칭, 걷기 등도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명료함과 긍정적 에너지 흐름을 촉진합니다. 셋째,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이라도 공원을 산책하거나 식물을 가꾸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의 순수한 에너지는 우리의 진동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주변 환경과 관계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에너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우선시하고 가능한 한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다섯째, 미디어 소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뉴스나 SNS를 통해 접하는 정보들이 우리의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정보를 확인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 보세요. 여섯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작은 축복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에너지 충전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거나 향초를 켜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등 자신만의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의식들이 모여 우리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에너지 관리는 단순히 48시간 내의 매니페스테이션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삶 전반의 질을 높이고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니페스테이션은 단순한 기술이나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자 우리 내면의 힘을 깨우는 여정입니다. 시각화, 감정의 힘, 행동의 중요성, 인내와 신뢰의 균형, 그리고 지속적인 에너지 관리,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작용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48시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자신의 힘을 믿고 높은 진동 상태를 유지하며 우주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야말로 끊임없는 기적과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매니페스테이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힘을 깨우고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우주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이 여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게 될 이야기는 7천만 국민 모두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밤 단 몇 시간 뒤 9월 1일 새벽이 밝으면 2500년 전부터 내려온 예언의 7일이 시작됩니다. 87세 고승이 49일 수행 끝에 본 환영, 붉은 달, 한강이 거꾸로 흐르는 물결, 그리고 한 이름을 둘러싼 검은 그림자 13개. 여러분, 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모든 큰 정치 변도 앞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108개의 사찰의 스님들의 똑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세 개의 태양, 거꾸로 흐르는 강, 그리고 하늘에 새겨진 이름, 그 시작은 바로 내일 새벽 3시 33분.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소보다 무거운 공기, 알 수 없는 불안감.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댓글창에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징조를 적어주십시오. 도통, 이상한 꿈, 설명할 수 없는 불안. 그 모든 것이 모이면 다가올 7일을 대비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87세 고승이 본 환영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필 이재명이라는 이름일까요?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87세 고승의 이름은 해민 스님. 40년간 깊은 산속에서 침묵 수행을 해온 분입니다. 그가 갑자기 산을 내려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해민 스님이 본 것은 단순히 이재명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을 맴도는 13개의 검은 형질은 한국 현대사에 풀리지 않은 매듭들이었습니다. 분단의 아픔, 민주화의 상처, 경제 성장의 그림자, 이 모든 것들의 형체를 갖춘 채 한 지도자 주변에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한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한국 역사를 돌아보면 승려들의 예언이 현실이 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직전 서산대사가 본 환영, 일제강점기 직전 만공 스님이 남긴 경고. 그들은 모두 특정한 날짜를 지목했고 그 날짜들은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승려들이 날짜를 기록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 표시가 아닙니다. 우주의 기온이 급변하는 순간 하늘과 땅이 만나는 두 차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9월 1일이라는 날짜가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올해 9월 1일은 포요예, 음력으로는 8월 9일입니다. 8에서 9로 넘어가는 전환점, 완성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문턱입니다. 해민 스님은 이날의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정치에 숨겨진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문, 그동안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문 말입니다. 영적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벌이나 재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바릅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나고 거짓이 진실 앞에 무너지며 오래된 체계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올해가 바로 그 정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쌓여온 긴장과 갈등, 숨겨진 진실들이 더 이상 감춰질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치를 보면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 갑작스러운 폭로, 믿기 힘든 연대, 마치 보이지 않는 순위의 체스판을 움직이듯 모든 것이 어떤 결정적 순간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작은 실수가 거대한 파장이 되고 사소한 발언이 운명을 가르는 칼이 되는 시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온이 증폭되는 시기에는 모든 행동이 평소보다 훨씬 큰 결과를 낳습니다. 해민 스님은 한영 속에서 또 하나의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거대한 저울 위에 놓인 한반도, 그리고 그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한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수천만 명의 운명이 달라지는 순간,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7일간 그 저울에 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징조들 속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왜 계속 나타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 정치인의 이름이 이토록 많은 영턱 징조와 연결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운명의 갈림길에 선 지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고 뒤에서는 시간이 그를 밀어붙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보는 애가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진짜 시험입니다. 해민 스님은 말했습니다. 유령들은 그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내려야 할 결정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 사람의 결정이 어떻게 수천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답을 보여줍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찬제 결정,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출전 결정, 순간의 선택이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서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한마디, 한 걸음이 우리 모두의 내일을 가정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와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해민 스님이 본 13개의 검은 흉체, 이 유령들은 무엇일까요? 공포열화의 귀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불안정의 상징입니다. 평온해 보이던 호수에 갑자기 일어나는 파도처럼, 맞던 하늘에 순식간에 몰려오는 먹구름처럼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징조입니다. 유령은 과거의 망령이 아니라 미래의 그림자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현실이 될 사건들의 전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예언이 특정 인물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시대의 상징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재배열들은 대전환의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언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기호일 뿐입니다. 9월 1일이 반하세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특정 날짜들이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라예보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이 세계대전을 일으켰듯이 작은 시작이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네, 9월 1일 토요일은 그런 날입니다. 이날은 미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에너지가 폭발하는 시점입니다.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연달아 찾아올 것입니다. 해민 스님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령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거울일 뿐이다.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을 비추는 거울. 이재명 주변의 유령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외면해온 불편한 진실들인지도 모릅니다. 내일부터 그 진실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예언서들은 이 시기에 대해 무엇이라 기록했을까요? 놀랍게도 수백 년 전 기록들이 지금 이 순간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서 있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재명은 반제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불확실한 시대의 얼굴입니다. 남북관계의 긴장, 경제 위기의 그림자, 세대 간 갈등의 굴, 이 모든 균열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서필 그일까요? 해민 스님은 이렇게 선영했습니다. 시대가 자신의 대변인을 선택한다. 그 사람을 통해 시대의 모든 모순과 가능성이 드러난다. 매일 아침 그가 내뱉는 한마디가 주식시장을 흔들고 그의 표정 하나가 외교관계를 바꿉니다. 이것은 권력의 무게가 아닙니다. 시대의 무게입니다. 정치를 넘어선 어떤 거대한 흐름이 그를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발언 한마디가 왜 2% 큰 파장을 일으킬까요?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불안과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갈림길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동시에 어느 쪽도 확실하지 않은 곳. 이재명의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매일 밤 그의 머리맡에는 보이지 않는 압력들의 수용돌이칩니다. 내일의 결정이 가져올 파장,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무게. 빛이 꺼지고 어둠이 찾아올 때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를 둘러싼 압박은 사방에서 밀려옵니다. 당내 동료들의 기대와 의심, 야당의 매서운 시선, 국민들의 엇갈린 요구. 하지만 진짜 압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옵니다. 역사의 무게, 시대의 요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심판. 정치판의 뒷거래와 음모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게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수 한 수가 생사를 가르는 바둑판 위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상대와 대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해민 스님이 본 13개의 유령은 바로 이 모든 압력의 형사화입니다. 두려움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가능성의 신호. 유령을 피하려 하면 더 큰 재앙이 오고 정면으로 마주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재명의 선택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파물을 일으키고 그 파물은 우리 모두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위험과 기회가 동절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상황. 내일부터 시작되는 7일은 그 동전이 던져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전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맞설 것인가? 각각의 선택이 다른 미래를 만들고 각각의 미래가 수백만 명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기록들을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잊혀진 예언서들이 말하는 구체적인 징조들이 지금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 영천의 한 폐사에서 발견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조선 중기, 이름 모래 승려가 남긴 기록입니다. 세월의 발에 거의 읽을 수 없었지만 몇 구절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북쪽의 별이 남쪽을 비출 때 한 사람의 운명이 만인의 길이 되리라. 그리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년 8월 9일, 음력 8월 9일은 올해 양력으로 정확히 9월 1일입니다. 하늘의 징조들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새벽 하늘에 나타난 붉은 달, 한낮에 들린 이상한 천둥 소리, 그리고 어제 제주도에서 목격된 검은 무지개. 기상청은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오래된 기록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날 때는 하늘이 땅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큰 변화에 전절하고 더 놀라운 것은 불에 탄 문서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국회 도서관 지하 창고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수많은 문서 중 반 하나만 불에 탔는데 그것은 40여 년 전 작성된 미래 예측 보고서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오래된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을사년 가을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바로 올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타버려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살아남은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전환적. 태극기가 바람 없는 날 팔럭이는 현상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화문, 부산 영도상고원, 그리고 판문점. 세 곳에서 동시에 일어난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깃발을 흔드는 것처럼 무언가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정을 알리는 시계 수리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자정이 되면 시계가 13번 울린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계가 00을 푸시한 후 다시 00으로 리셋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추거나 되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대. 이것은 한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징조들을 하나로 연결하면 거대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깨진 거울처럼 죽어난 예언들이 모여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준비하라. 곧 모든 것이 바뀐다. 우리가 아는 세상, 우리가 믿는 질서,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 이 모든 것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7일 동안 뒤흔들릴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런 영적 소용돌이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분단의 아픔, 급속한 발전, 그리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이 모든 에너지가 한 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그 에너지가 분출되는 포로일 뿐입니다. 징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강원도 설악산에서 이산한 구름이 목격되었습니다. 영의 형상을 한 구름이 청와대 방향으로 날아가더니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지개가 떴는데 7색이 아닌 9색이었다는 것입니다. 내일 9월 1일 이 모든 징조가 가리키는 그날이 마침내 밝아옵니다. 그날은 단순한 포유일이 아닙니다. 운명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해민 스님은 9월 1일에 보이지 않는 문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쪽에는 우리가 알던 예상과 예측 가능한 정치 게임이 있고 다른 쪽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교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지나면 어제로 돌아갈 수 없듯이 내일이 시작되면 오늘의 세계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인간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더 큰 힘의 작용일까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믿지만 때로는 거대한 물결에 떠밀려가는 나뭇잎 같은 존재입니다. 이재명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순이 그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예언가들이 말한 대전환의 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예언서들이 이 시기를 가리켰습니다. 물감다리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 오래된 체제의 붕괴, 새로운 의식의 탄생, 9월 1일은 그 거대한 변화의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파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달력을 다시 보십시오. 평범해 보이는 날짜들 속에 숨겨진 패턴이 있습니다. 역사의 큰 사건들은 언제나 평범한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순간에 씨앗이 뿌려지고 모두가 잊어버린 후에 열매가 맺힙니다. 9월 1일도 그런 날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지하에서는 마그마다 끓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7일간 매일이 다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첫째 날은 봉인이 풀리는 날, 둘째 날은 진실이 드러나는 날, 셋째 날은 선택의 날. 각각의 날이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그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그림이 희망일지 절망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의 가속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1시간처럼, 1시간이 1분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징조입니다. 큰 사건이 다가올 때 시간은 압축됩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그 순간에 기다립니다. 해민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하지만 물을 통과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내의 세력, 그 문이 열립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이재명은 준비되었을까요? 한국은, 우리 모두는 준비되었을까요?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자신의 방에서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것에, 그리고 그것이 내일 시작된다는 것에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래.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속삭임이 의미를 풀어야 할 때입니다. 고대의 예언들은 결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암시하고 자극하고 깨우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해민 스님이 본 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힘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일깨워주는 경중입니다. 승려들이 9월 1일이나 월식의 밤을 기록할 때 그들은 단순히 날짜를 적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든 역사도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지금은 거대한 숨이 들이쉬어지는 순간입니다. 곧 내쉬어질 그 숨이 무엇을 가져올지 우리는 곧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진 길 앞에 서 있는 것은 이재명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그 결과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로 파급됩니다. 한 사람의 깨어남이 10사람을 깨우고 10사람의 각성이 100사람을 일으킵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이 되되 우리의 작은 선택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민 스님은 49일 동굴 수행 중 3가지 환영을 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가 빛의 기둥으로 변하는 모습, 두 번째는 남과 북의 경계가 물처럼 흐르는 장면, 세 번째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환영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이 단순한 지정학적 이치를 넘어 영적 중심지가 될 운명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권력의 뒤편에서 벌어지는 두요만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예각입니다. 전략과 음모, 돈맹과 배신이 그림자 속에서 춤을 춥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간적 계산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라고 부르든
시대정신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인간의 의도를 초월해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이재명의 갈림길은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입니다. 이성으로 계산하고 전략을 세우짐은 유령들의 존재와 해독할 수 없는 징조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합리와 신비, 현실과 초월이 한 점에서 만나는 지점, 바로 거기에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가 내리는 결정은 단순히 정치적 선택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업보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우주적 행위입니다. 지난 3일간 전국에서 보고된 징조들을 종합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동쪽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이동하는 이상현상대, 새벽 3시 33분의 집중들은 기이한 사건대, 그리고 모두가 한 점으로 수렴하는 듯한 에너지의 흐름.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다가올 일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 전환의 기운. 예언은 미래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쇄적 변화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파도가 내일 밀려옵니다. 그 다음 파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보십시오. 별들이 평소와 다르게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 소리가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징조들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드라마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결말은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내려봐야 합니다. 누군가는 영웅이 되고, 누군가는 증인이 되며, 누군가는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참여자입니다. 관객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셨다면,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다면,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어제 본 꿈, 오늘 느낀 불안, 내일에 대한 예가,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의 경험이 모이면 시대의 목소리가 됩니다. 함께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신비는 혼자서는 풀 수 없지만 함께라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가족, 친구, 이웃, 그들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이 깨어날수록 다가올 변화를 맞을 준비가 더 잘 될 것입니다. 혼자서는 폭풍을 견딜 수 없지만 함께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내일부터 7일간 매일 펼쳐질 징조들을 함께 해석해 나갑시다. 이 여정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깨어남의 과정이고 준비의 시간입니다. 매일 새벽, 그날의 징조와 의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방심이 운명에 가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깨어나야 할 신호입니다. 내일 새벽 9월 1일의 첫 빛과 함께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그 장에는 당신의 이름도 적혀 있을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9월 1일 토요일, 내일 새벽 3시 33분, 혜민 스님이 본 그 순간이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시계는 멈추지 않고 그 운명의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기를 바랐습니까? 아니면 진실이기를 바랐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내일은 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시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아직 여러분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70년 남게 가슴에 품어온 분달의 고통, 그 상처가 곧 끝날지도 모릅니다. 평양 외곽에서 은둔하던 새벽을 여는 자, 2010년 두만강 대홍수를 정확히 예언했던 그가 이제 두 번째,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새로 된 강이 범람하고 도민족이 함대에 올라 폭풍을 건너리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이 예언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십시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새로 된 강이 범람하고 도민족이 함대에 올라 폭풍을 건너리다. 이 말의 출처는 누구일까요? 평양 외곽의 깊은 산속,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세력의 여는 자라 불렀습니다. 그의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고 얼굴을 본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1970년대부터 은둔하며 매일 밤 별을 보고
낮에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가 쓴 글들은 보통의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자와 고대 조선어가 뒤섞인 암호 같은 문장들로 가득했죠. 이 기록들은 그가 믿었던 몇몇 스님들과 학자들에게 비밀리에 전해졌습니다. 그들만이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난 뒤 물이 산을 찢었고 땅이 흔들릴 때 내 글을 꺼내라. 그는 마지막 기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2010년 그의 예언대로 두만강이 범람했고 북한 지역에 전례 없는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예언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예언 중 상당수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에 동쪽 섬의 물이 불타오르고 검은 구름이 퍼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2016년 한반도 기후 이상 현상의 하늘이 계절을 거꾸로 뒤집을 것이라 표현했자 2019년 홍콩 시위는 남쪽 항구에서 젊은이들이 우산을 들고 일어날 것이라 썼습니다. 이런 정확성 때문에 북한 정부 내부에서도 그의 예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몇몇 고위 관료들은 비밀리에 그의 예언서를 수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남한에서도 몇몇 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예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격의 예언자는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현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자연현상을 정치적 사건에 연결시켰습니다. 바다가 검게 변하면 두 지도자가 만날 것이나 산이 울부짖을 때 오래된 적들이 손에 잡을 것과 같은 표현을 썼죠. 또한 그는 숫자와 계절, 동물 상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5번째 달, 요미 하늘을 날 때와 같은 표현은 시기와 사건을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언어는 고대 한국의 무속신앙과 현대의 정치적 현실을 묘하게 연결했습니다. 이제 그의 가장 중요한 예언이 실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 일본의 대재앙,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이 예언들이 정말 실현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의 가장 놀라운 예언 중 하나는 자연재해와 정치적 변화의 연결성입니다. 새로 된 강이 범람하여 바다를 삼킬 것이다라는 예언은 이미 2010년에 일부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욱 큰 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 된 강이 범람하여 바다를 삼킬 것이다. 이 문자는 단순한 자연현상에 넘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만강의 홍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언의 진정한 의미는 더욱 큰 규모의 재앙을 암시합니다. 2025년 지금 일본 해안 지역에서는 이상 조류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일본 동부 해안의 구조물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설명하지만 예언설은 이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쇠로 된 강은 인간의 욕망과 산업화를 삼진하고 바다를 삼킨다는 것은 자연의 복수를 의미합니다. 해저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일본 동해안에서 감지된 미소 지진의 수는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이는 새벽의 예언자가 묘사한 동쪽 섬이 세 조각으로 나뉠 것이라는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물은 단순한 자연 요소가 아닙니다. 동양 철학에서 물은 변화와 적응의 상징입니다. 물이 범람한다는 것은 억누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에서 시작되어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예언서에는 뿔 달린 나무가 자라나고 낯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상징적 표현은 한반도에 등장할 새로운 정치 세력을 암시합니다. 뿔은 전통적으로 권력을 상징했고 낯선 열매는 전례 없는 정치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평양의 젊은 엘리트층 사이에서 새로운 사상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서구식 자본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경계합니다. 이들이 바로 예언서에 뿔 달린 나무가 아닐까요? 남한에서도 기존 정치 구도를 벗어난 새로운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노년층을 아우르는 정치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단 현실을 넘어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낯선 열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언자는 자연재해와 정치적 변화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땅이 흔들릴 때 권저도 흔들린다라는 문자는 자연이 인간 사회의 변화를 이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동양의 천인합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에 따르면 자연재해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부패와 불균형에 대한 지구의 응답입니다. 권력자들의 탐욕과 대중의 무관심이 지속될수록
자연의 경고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예언서에는 물이 오염되면 마음도 오염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관측된 이상 기후 현상들, 극심한 가뭄과 폭우의 반복, 예상치 못한 계절 변화 또한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계절이 하루에 담길 것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히 자연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정치적 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임을 예고합니다.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고 오래된 적대 관계가 해소되며 새로운 연합이 형성될 것입니다. 물의 징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합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되 그 방향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도 한국의 운명적 만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연의 징조와 정치적 변화는 결국 하나의 배에 도민족이 함께 타게 될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민족이 함대에 올라 폭풍을 건너리다. 이 구절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비밀리에 진행된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70년 분단 역사상 가장 진전된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회담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통일의 과정은 폭풍 후 쑥의 항해와 같을 것입니다. 험난하고 위험이 가득하지만 결국 두 민족은 같은 배에 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배는 단순한 정치적 포합이 아닌 영혼의, 정신의 포합을 상징합니다.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한민족은 하나의 운명을 찾아갈 것입니다. 멀지 않은 봄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계절적 의미를 넘어 통일 과정의 시기를 암시합니다. 봉현 철학에서 봄은 재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긴 겨울의 끝자락입니다. 곧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한반도는 기후 변화로 인해 계절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올해부터 봄이 평년보다 3주 일찍 찾아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현상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징조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남북한 시민들이 경험한 유사한 꿈과 비전입니다. 지난 6개월간 북한 탈북민들과 남한 시민들 사이에서 매우 유사한 꿈에 대한 보고가 급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대한 배를 타고 폭풍우에 헤쳐나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배에는 남북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결국 평화로운 해안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런 집단적 꿈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민족의 깊은 내면에서 통일에 대한 염원이 꿈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적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됨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노인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60년 넘게 분달의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밤 꿈에서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큰 배를 타고 있었고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건너고 있었자 처음엔 무서웠지만 결국 모두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비전은 한민족의 집단 의식에 이미 통일을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현실과 별개로 정신적 차원에서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한반도의 변화는 다른 문화권의 예언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중국의 고대 문헌에는 분단된 반도의 두 형제가 재회할 때 세계의 균형이 바뀔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서양의 고문서에서도 동쪽의 두 호랑이가 하나가 되어 용으로 변할 것이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이 단순히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변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위기의 시대에 두 한국의 화해는 더욱 큰 글로벌 변화의 초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이 단순히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변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한국의 화해는 더욱 큰 글로벌 변화의 초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의 조짐될 자연재해, 정치적 변동, 집단적 비전끈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도민족이 함대에 타는 순간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이념적 갈등을 넘어선 새로운 비전을 가진 이들일 것입니다. 통일의 과정을 이끌 사람들은 기존의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눈에 빛을 품은 사람들, 내면에서 타오르는 진실을 가진 이들이 등장할 시기가 왔습니다.
남한에서는 이미 한 젊은 정치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존 정당의 틀에 속하지 않으며 그의 말은 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30대 중반의 이 인물은 강원도 시골 마을에서 자라며 분달의 아픔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북의 가족을 두고 홀로 남한으로 내려온 시한민이었자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념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 일합니다. 그의 연설은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 청중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가 말하면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젊은이들은 희망을 느낍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의 말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임을 증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처음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눈에서 특별한 빛을 보았다고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라고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이 젊은 지도자는 깨끗한 마음과 불의 말을 가진 자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북한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빛을 되찾아오는 글로 묘사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 정권 내부의 개혁파로 평양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비밀리에 외부 세계의 사상과 문화를 접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체제 내부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점차 지지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개혁가는 왕조를 직접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체제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들은 겉으로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인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인물은 최고 지도부와의 비공개 회의에서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경제개혁과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개방 정책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둘 지도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차가운 이념이 아닌 따뜻한 감성과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단순한 권력 게임이 아닌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는 도구로 봅니다. 그들에게 통일은 추선적인 국가적 과제가 아니라 분단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의 선구자입니다. 과거의 지도자들이 이념과 권력, 경제적 이익에 집중했다면 이 새로운 지도자들은 정신적 가치와 감정적 연결, 집단적 치유에 중점을 둡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치인이 아니라 치유자이자 안내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차가운 이성과 물질주의에 기반한 기존 체제가 흔들리고 정신적 가치와 감성적 지혜를 중시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인류 의식의 진화를 반영합니다. 오래된 시스템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가져왔지만 영적 공허함과 사회적 분열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고통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한 영혼들에 의해 이끌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아픔을 집단의 치유로 순화시킬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들이 만날 때 한반도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 이식할 것이며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정치적 회담이 아니라 영혼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시기에 맞춰 일본에서는 이미 예견된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땅이 세 조각으로 나뉠 것이라는 말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지질학계는 최근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일본 열도의 지질 구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의 주요 단층선이 활성화되면서 일본 열도가 실제로 세 부분으로 분리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인근에서는 이미 작은 지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안선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위험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비상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큰 재앙이 몇 개월 내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징후들을 감지한 많은 일본인들이 이미 조용히 한반도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지난 몇 개월 사이 그 숫자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후쿠오카와 가장 가까운 부산 지역에는 일본인 커뮤니티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일본인 가족의 이야기가 이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오사카에서 약사로 일하던 파나카 씨는 세 자녀와 함께 지난 달 부산으로 이주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서 일주일에 3번씩 지진이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이주민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피난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주자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일본인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한글 교실이 매해 개설되어 있으며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강좌도 인기가 높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방 정부들은 이미 이 이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조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빈 아파트 단지들이 재정비되고 의료 서비스와 교육 시스템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적 협력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일본의 자본이 결합되어 동방연합이라고 불리는 경제 블록의 기초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아직 공식적으로 선언되지 않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이미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입니다. 한일 공동개발팀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원화와 엔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화폐는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으며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 경제 블록은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호 의존과 연대의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이은 극대화보다는 공동체의 웰빙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합니다. 이는 기존의 자본주의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입니다. 한반도는 이제 단순한 피난처를 넘어 새로운 문명의 유람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주변 강대국의 영향 아래 있었던 한반도가 이제는 스스로 중심이 되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변화가 아니라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재난 이후의 재건을 위한 청사진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진은 물질적 복구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정신적 회복과 사회적 화합을 동등하게 중요시합니다. 한국의 전통 철학인 호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념이 이 재건 과정의 핵심 원칙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오래된 역사적 갈등이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화해가 아닌 영혼의 화해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재앙이 오래된 적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와 치유의 물결은 이제 첫 번째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양과 서울에 있는 철도입니다.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로 향하는 첫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흰 깃발에 단 이 열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한반도 평화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남북 정상이 함께 탑승한 이 열차는 38선을 넘어 서울역으로 향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환호와 눈물로 맞이했습니다. 이 여정은 많은 사람들의 꿈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남북한 전역에서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놀랍도록 유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그들은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땅, 새로운 에덴 동산을 보았습니다. 강원도의 한 스님은 명상 중에 한반도 전체가 빛으로 덮이는 비전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집단적 비전은 우연이 아닌 민족의 집단 의식이 깨어나는 증거입니다. 한반도는 이제 세계 평화의 등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랜 분단과 갈등을 극복한 한국의 경험은 다른 분쟁 지역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외교관들이 한국의 통일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으며 국제평화센터가 비무장지대에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신뢰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나아가는 영적 여정입니다. 동양 철학의 음양 원리처럼 남북한은 서로 다르지만 상호보완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에너지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예언들이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반도의 사람들이 새 시대의 안내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들은 한국인을 평화로운 용의 민족으로 묘사하며 고대의 지혜와 미래의 정의를 이어질 연결고리로 보았습니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에서 나온 유사한 말들이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동양과 서양의 많은 예언서들이 북쪽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깨달음에 대해 언급해왔습니다.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요미산 아래 잠들고 발이 호랑이에 닿을 이 신비로운 구절은 한국의 재탄생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용은 전통적으로 한민족의 수호신이며
호랑이는 한반도의 형상을 상징합니다. 이 구절은 한국의 정신적 각성과 새로운 시작을 암시합니다. 일본의 몰락을 제로 견하는 뱀으로 표현한 것은 단순한 재앙의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질서의 소멸과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 중심에는 영원한 도시의 건설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들이 평화롭게 모이는 새로운 영적 수도를 뜻합니다. 한반도는 이제 한 시대의 끝과 다른 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코리아는 지구의 심장, 새로운 인류의 수호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도만 침략과 고통을 겪었던 이 땅이 이제는 세계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운명과 한국의 숨겨진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언들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가능성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예언은 확정된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나침반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이 영적 각성의 물결이 여러분의 삶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놀라운 변화의 여정에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